네. 하루의 4분의 3에 작가가 전하는 낭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을 원하시면 네온 사인을 켜고 앞에 놓인 종을 울려주세요. 네, 최진식님 안녕하세요. 4분의 3 낭독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분의 3 낭독회는 하루에 4분의 3이 지난 6시 반,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녁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할 지금을 함께하기 위해 창비가 마련한 낭독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동인 뿔과 창작 집단 온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을 펴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멋져요. 네. 네. 멋지시다고 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신작 시집 일하고 사랑을 하고를 펴내셨습니다. 네. 이번 시집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출간하자마자 온라인 서점에서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시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제의 시집입니다. 첫 번째 시집과 달리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 시집을 내고 두 번째 시집을 내면 좀 능숙해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들을 했는데 약간 능숙해지기는커녕 약간 첫 번째 시집보다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판매에 지대한 공을 세운 어떤 추천사, 그리고 이렇게 제 장황하고 긴 시들을 잘 정리해준 해설까지,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표지는 김은정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고요. 제 짝꿍인 박하수 편집자를 비롯해서 창작동인 뿔 친구들, 언룩 친구들이 초고를 읽고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책음 편집을 맡아주신 이징혁 편집자님이 책의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축하합니다 하고 써주신 분도 있고, 네. 햄미 JS님 잘 읽었어요. 벌써 읽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SY81님 잘 읽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읽고 계시네요. 역시 1위의 위험은 이런 것인가. 네. 이거 일단 제목이 일하고 사랑을 하고 일하고가 2번 들어가는데 이 제목을 지은 배경도 무척 궁금해요. 어떻게 제목을 짓게 되었을까요? 우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목이라는 것이 작가가 혼자서 나 이걸로 할 거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제목은 편집자와 마케터, 그리고 출판사 분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하기 전에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거의 확정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제목으로 하려다가 출판사에서는 제목회의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자, 마케터,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제목이 좋겠다, 저 제목이 좋겠다 이런 회의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제목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목이 어떻냐고 귀찮게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귀찮게 해드린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귀찮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댓글 중에 잘생겼어요 올라왔는데 네네. 보니까 최백규 시인이네요. 네네. 네, 싱포의 최백규 시인이 네네. 잘생겼어요. 네네. 네, 최백규 시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제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최백규 시인 시집이 있는데요.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라는 시집인데 굉장히 좋은 시집이니까 꼭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목 정한 배경 들어봤는데 네, 시집의 제목이 포함된 저희 컨베이어라는 시를 최진 시인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시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68페이지에 있는 시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컨베이어. 자유로에서 파주 출판도시로 빠져나갈 때 우리가 벌써 30대가 되었고 변하지 않는 것은 과거뿐이라는 걸 알았다. 친구를 태우고 식당에서 만둣국을 먹는 동안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느새 바닥이 보였다. 필로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게 무엇이었든 영원하길 바라던 때는 지났다. 대기 발령 중인 친구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물류센터에 나가 일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물건들을 분류했다. 나는 곧 잘릴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은 없다. 그동안 무얼 했는데? 사실 저는 일 말고 다른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대에 선 친구가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유명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네. 너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 하루 16시간 6명의 몫을 하기에 우리는 벌써 늙어버렸네. 일하고 사랑을 하고 끝끝내 살아간다는 것을 들것에 실려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 정규직이라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보상이 적다는 사실. 한번 일자리를 잃은 이는 계속해서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사실. 아스팔트에 쓰러진 운전자와 찌그러진 범퍼 앞에서 전화하는 운전자와 옆으로 누운 오토바이를 피해 서행하는 운전자. 혼자 남은 나에게, 혼자 남은 너에게 산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네, 감사합니다. 낭독하시는 중에 마이마이 비비님께서 너무 좋아요. 네네. 눈물까지 흘러주셨는데. 네네. 네, 여러분께서 감상이나 아니면 또 최진신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실시간 소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시간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생각보다. 방금 또 너무 좋습니다. 하트 이렇게 반짝이는 하트를 달아주셨고 활자로 된 시를 보다가 소리로 들으니 더 와닿아요.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있어요. 컨베이어라는 시를 들으니 뭔가 시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허공에 있는 시들도 많잖아요. 계절이나 다른 것들을 쓴 시도 많은데 이렇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쓴 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최진 하면 리얼리스트다 이런 수식어도 자주 붙는데 이 리얼리스트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분한 평가이고 너무 감사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첫 시집, 여기 제가 첫 시집을 갖고 왔는데 첫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 라는 시집의 해설을 쓰신 이경수 평론가님께서
두 번째 시집 평론도 써주셨는데요. 첫 시집 해설을 통해서 그 리얼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식이 저한테 과분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평가입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랑도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편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종종 부끄럽게도 제 삶이, 그러니까 제가 쓰는 시가 제 삶을 앞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리얼리스트라는 수식어가 시가 삶을 앞서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를 잘 쓰는 것보다 좋은 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시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꼭 잘 쓰지 않아도 굉장히 좋을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받는 시인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뭘까 항상 좀 고민하는 편인데요. 시가 뭔지, 어떤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좀 쓰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JS님, 네. 암울한 현실에 대한 시이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희망 같은 게 느껴져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감사를 올려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질문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네, 코코니아이 2022님이 네. 이번에 올리신 유튜브 영상을 보셨나봐요. 네네네. 네, 분께서 시인으로서의 삶은 저주받은 삶인가, 축복받은 삶인가, 그 영상을 보고 물어주셨는데, 일단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주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꼭 저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주라고 얘기했던 것은 시를 쓴다는 것,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삶은 그러니까 축복받은 삶은 굉장히 심플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리도 굉장히 적고 고려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적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적은 굉장히 심플한 삶이 저는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를 쓰는 삶이란 축복받은 삶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시집은 9,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세어보니까 횟수로 5년? 한 4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이 9,000원짜리 책을 펴냈거든요. 이 책 한 권을 팔면 저한테 900원이 돌아옵니다. 근데 900원도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세금도 조금 떼고 적은 세금을 좀 떼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집을 판매해가지고 제 삶을 영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로서 발화될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조금 심플하지 않은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게 저주받았다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행복할 때도 있고요,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은수달님께서 꿈꾸는 리얼리스트 말인가요? 이렇게 물음을 받아주셨네요. 그리고 최오이로님께서 네.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그거는 짧게 진정성이란 무엇인지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성이 뭔지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정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또 네. 다음 시집과 그런 걸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답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네네. 그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또 답변이 되지 네네.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표지를 이 수많은 그림 중에서 고르신 게 아니고 화가께서 이 시집을 읽고 그려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들은 건 아니지만. 네네. 같이 상의했잖아요. 네, 네, 이거 표지 얘기를 하면 되죠? 네. 아니, 표지는 사실 아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진혁 그 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주셨어요. 왜냐면 이 표지를 정하기 전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것을 계약한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무모한 일인데 굉장히 협상을 잘 해주셨고 김은정 작가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김은정 작가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시집이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고를 읽고 제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조금 고백하자면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표지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님께서 무모한 시도를 이해해 주셨고 그 여러 우려 속에서 시집이 나오게 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홍보에 말씀을 드리자면 김은정 작가님이 학구제에서 올해 11월에 개인전을 여세요. 그래서 이 그림도 아마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과 그리고 김은정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는 작가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조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올해 11월 학구제에서 그 개인전을 한다는 것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되게 고마운 분도 많고. 네네. 홍보하실 것도 많고.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네, 이게 40분인데, 더 오버되면 어쩌죠? 네. 우리 혜용님께서 매일 살아도 매일 모르지만 그래도 좋네요 하신 분도 있고, 박성중님, 태양권이라는 시를 특별히 좋아한다고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책 앞표지 말고 뒷표지에 앞표지 말고 책을 펼쳤을 때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표진 시인이 표지를 글로 설명한 네네네. 거기에 보면 이 시집이 오디오북 혹은 점자 도서로 만들어질 때 표지 디자인을 전하고자 쓰셨다고 했는데 전 이 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먼저 제가 올해 2월에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거기 스토리 독자팀에서 정말 좋은 팀장님과 좋은 동료들과 일했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편집자님께서 그 안희재 작가님이 쓰신 난치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책에 표지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그 책의 표지 설명을 보고 나도 나중에 이런 걸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A의 모든 것이라는 장애인 문학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의 구성 작가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송병걸이라는 시인을 만났는데 우연히 그분이 시를 읽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활동 보조를 하시는 분이 책을 타이핑한 것을 컴퓨터 음성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시집을 내면 이 시인님께서는 제 시집의 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몇 자 설명을 적었는데
이 설명을 적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얼마나 제가 시각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원고 마감 전까지 이걸 넣어도 될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도 좀 오버하는 게 아닐까, 이거 넣어도 될까요? 라고 굉장히 많이 여쭤봤었고, 제가 이런 걸 넣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조금 부족한 표지 설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여기 댓글로 한 분이 네. 본인이 시각장애가 있으신데 그 설명을 넣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인상적이었다고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네네. 질릴 만큼 좋아했던 다른 것, 아마 시 말고 다른 것이란 뜻인 것 같아요. 네네. 있었는지 그걸 또 물어주셨네요. 부끄럽게도 제가 시 말고는 질릴 만큼 좋아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시를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막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여기서 멋있는 말 하려고 여기 패드에 다 적어놓고 하지만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고 협소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학과 시 말고는 진짜 질릴 만큼 좋아한다 라고 한 것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쩌면은 그러니까 대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사랑은 지금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같이 사는 그 짝꿍은 정말로 뭐 질릴 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말고 다른 것을 질릴 만큼 좋아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다른 것들을 좀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네. 미애님께서 시를 쓰는 동안 네. 행복하셨는지. 그러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이게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이 등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으면은 행복하고 또 뒤집으면 안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하지 않음이 결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우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약간 호들갑을 떠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시를 쓸 때는 대체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은 제가 약간 질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주인공으로 서가지고 제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가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창비 시선의 472번이거든요. 이제 473번까지 나왔죠. 신철규 시인의 심장보다 높이라는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만 보더라도 신철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적 세계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투를 느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집이다. 굉장히 좋은 시인이다. 그러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를 쓰면서 나 이거 잘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새어 나왔는데 이 창비 시선이 472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73권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한국 문학을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었다. 여기 계신 편집자님, 마케터 분들이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문학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 시선이고, 그 시선에 제 시집이 이렇게 한 권 이렇게 꼽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시집 말고도 창비 시선 시집 정말 좋은 시집 많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좋은 시집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제 시를 읽고, 시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창비 시선들을 주로 좀 살펴보시면 1권부터 473권까지 이렇게 콜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네네네. 고마운 말씀. 네네. 네. 또 이 시집은 앞면 말고 네. 뒷면도 굉장히 화제예요. 그렇죠. 네. 뒷면에 추천사를 싱어게인 우승자 그렇죠. 네. 음악인 이승윤님이 써주셨는데, 이게 또 추천사가 이 472권 중에서도 굉장히 또 울림이 있고 멋진 추천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또 친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 원고는 어떻게 청하게 되셨을까요? 우선 그 승윤 씨한테 이 추천사를 부탁할까 말까 한 9개월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친구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친구이고 싶었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시집이 잘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승윤 씨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는 멋있고 좋은 친구로 담고 싶었는데, 좀 말이 길어졌지만 덕을 보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이실련지 모르겠는데, 네, 이 추천사, 제가 가제본을 줬거든요. 이 추천사를 이 가제본 책의 등에 손으로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분량을 다 실을 수 없어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실었는데, 이 추천사를 몇 번이고 소리 내서 읽었는데, 그 끝끝내 살아낸 시인의 삶의 경위를 표합니다라는 부분에서 몇 번이고 감정이 좀 복박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사 외에도 승윤 씨 덕본 게 너무나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승윤 씨 단독 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첫 곡, 교제를 펼쳐봐라는 첫 곡이 탁 시작되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좀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왔는데, 그 승윤 씨 곁에 있으면서 정말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형이라고 불러요. 진짜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형이고, 정말 좋은 친구고, 갚아야 할 것이, 제가 보은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열심히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승윤 씨 팬분들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까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고 네네. 보이지 않지만 네,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댓글 달아주시고 있는데, 이쁜 마음 고운 마음 하트도 많고, 그리고 추천사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멋지고 감동적인 시였다고 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말도 이쁘게 한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이 댓글 달면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시를 쓰시는 분인가 봐요. 시를 쓰시는 분인데, 본인은 시를 쓸 때 교과서에 나오는 좀 딱딱한 단어만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단어, 그런 거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또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 이렇게 보다 가셨어요. 김현 시인이 보다 가셨는데, 저는 사실 막 시를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써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조금 딱딱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사용하는 그 시기를 계속 조금 견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라는 게 어쨌든 그 삶이라든지 생각을 닮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자님께서 나는 말랑말랑한 걸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를 좀 견디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비 시선에 좋은 시집들이 많으니 그 시집들 많이 읽으시면서 어떤 시집은 읽고 나 이것보다 잘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 마음들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시집은 난 이것보다 잘할 거야 라고 치기 어린 어떤 생각도 하시고 이건 너무 대단한데? 내 마음속에 좀 품어야겠다 라는 시도 품으면서 즐기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같이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이 꼭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봄이라 이렇게 예쁜 시어처럼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단어를 쓰고 싶다 그런 뜻이었다고 하시네요. 네. 사랑한다고 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마워, 사랑해.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집 나오고 축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또 시집 나오고 기뻐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시집 나오고 제일 기뻐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최백규 시인, 양한다 시인이 없었다면 제가 그리고 뿔에서 동인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동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쓴다는 게 혼자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읽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양한다 시인, 최백규 시인이 외롭지 않게 함께 해줬고 지금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집이 나오고 제일 기뻐해준 사람은 어쨌든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편집자인 짝꿍, 그리고 친구들, 또 부모님, 그리고 이진혁 팀장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시를 쓴다는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저는 그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를 쓴다. 이전에는 그런 거창한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건데요. 사실 전날에 대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꼭 해야 할 말들을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게 이제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를 했을 때 물론 세속적인 목표들도 있습니다. 문학상을 받는다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유명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문학상도 받고 싶고 책도 많이 팔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건 너머로 오래오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상을 받고 책을 많이 판다는 것은 어쩌면은 기회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작가라는 게 정년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는 어느 직업보다 정년이 짧다. 유효기간이 수명이 짧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들은 몇몇의 작가일 뿐이잖아요.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 교보문고만 보더라도 오늘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작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3권, 4권 꾸준히 계속 작품 생활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편의 시집, 한 명의 시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라는 걸 좀 바꾸고 싶어, 바꿨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오래오래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 오래오래 작품 활동을 하는 순간에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런 걸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그런 질문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동료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낭독을 한 편 더 청해보려고 해요. 네, 파수라는 시를 청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왠지 이 시가 시인님한테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넣어봤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혹시 시집이 있으신 분들은 131쪽입니다.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파수. 무슨 얘기를 했더라, 우리? 하려던 게 뭐였지? 세상이 우릴 집어삼키더라도 아마 네가 슬퍼할 때 공감하고 싶었지만 부족한 것 같아,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안 좋은 사람이 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많아서 모두 우스꽝스럽고, 청년이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1년 소득이 기준치보다 낮고 이자는 꼬박꼬박 낼 수 있다 증명하기 위해 연차 휴가 2번 내고 서너 번 점심 거르고 은행에 갔었다. 돌려받을 보증금, 사회생활 시작하고 모은 돈 얼마, 아버지에게 빌린 500만원, 어머님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준 240만원 등으로 1994년 완공한 아파트 전세 잔금을 치렀다. 거리를 뒤덮었던 눈이 모두 녹았다. 눈부신 아스팔트 도로. 원래 있었으나 사라진 영혼 같은 것, 홀령 같은 것.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던져버렸다고 오해했다. 이룰 게 없는 나이였는데. 첫 번째 삶이 망하는 건 흔한 일이고 두 번째 삶은 다를 거라는 징조다. 네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을 것이다. 문 열면 잘못과 자꾸 짓궂은 농담이었다고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를 통으로 읽어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네네. 시인님 글 읽고 일하는 것의 의미,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의 작은 세상을 바꾸어 주셨으니 이미 지인님의 시들로 인해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통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네네네. 시간이 빨리 갔죠. 원래 제가 예정된 한 편을 더 읽기로 했는데 제 수다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4분의 3 낭독회 어떠셨어요? 사실 그 9시 30분이라는 시간이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퇴근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세 분의 직원분들이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진혁 팀장님, 그리고 김소연 마케터님, 그리고 김정규 마케터님, 이 세 분이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출판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노동지약적인 산업이에요. 그 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시집은 9,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시집이 만들어지기까지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 그리고 제작 담당자, 저한테 인쇄 주시는 저작권 담당자, 그리고 외부 거래처들, 뭐 인쇄소, 후가공, 제본, 나열하자면 진짜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가 약간 이 출판사와 직원분, 그리고 저에게 그 야근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비 시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창비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창비에서 좋은 책들 많이 나오는 거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뭐 다른 분야 책이지만 제 짝꿍이 그 루오라는 책을 편집했어요. 그 루오라는 그 책도 꼭 많이 사서 봐주시면은 그 어린이상 수상작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니까, 그 남녀노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게 말이 계속 길어지는 게 그만큼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감사하다라는 말로 채운 것 같아서 조금 멋쩍은 기분도 드네요. 네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짝꿍이 편집한 책 다시 한번 말할 기회 드릴게요. 루호라는 책이거든요. 루호. 네. 그 호랑이, 지금 호랑이 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에 관한 또 책이니까. 네, 루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일하고 사랑을 하고. 네네. 지금 서점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이런 기회 또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끝나는 점 올려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있는 이곳이 그 서교동에 있는 창비 사옥이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 건물인데 카페가 있어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리고 지하에도 카페가 있고, 그 지하에 오면은 그 창비 책들도 굉장히 진열이 잘 되어 있고, 그 사옥에 가면은 커피 맛도 좋고, 그 카페에 책들도 많으니까 그냥 가끔 책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셔가지고 책 읽어도 좋은 데니까 이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제 광고 말씀을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최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